네, 알겠습니다. 이거 제가 지금 화면 공유를 했는데 혹시 잘 나오는지 한 번만 체크 부탁드릴게요. 예, 화면 잘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혹시 잘 보이면 채팅창에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예, 잘 네, 보인다고 아이고, 하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어, 제가 그 4주짜리 지난번에 시작하기 시리즈를 했었어요. 예, 그리고 이번에는 작품을 직접 만들어 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8월 달에는 플레이그라운드 AI랑 레오나르도 AI 두 가지 툴이 무료 툴 중에서, 그러니까 비용을 특별히 지불하지 않는 툴 중에서 제일 어떻게 보면은 사용하기가 좀 좋기도 하고 결과도 꽤 괜찮아요. 그래서 두 가지 무료 툴을 이번 주와 다음 주에 한번 예, 배워보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9월 달에는 아무래도 미드저니가 상업용으로 쓰기에는 제일 또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네, 미드저니를 한번 배워보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스테이블 디퓨저까지 한번 배워보는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은 이제 9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매주 수요일 날 8월 23일, 8월 30일, 9월 13일, 9월 20일 있으니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오셔서 이런 게 있구나 하고서 보고 가지 마시고 실제로 본인의 노트북이나 뭐 컴퓨터에서 같이 한번 작품을 만들어 보는 그런 시간을 예,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이렇게 저만 말하고 이런 것보다는 같이 예, 실제로 해보고 결과들 나오는 걸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지나 아니면 그림 같은 것들을 좀 이렇게 카톡방에다가 올리는 게 효과적이거든요. 여기 줌에다가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제가 카톡방 주소를 여기다가 올려드릴 테니까 여기로 예, 들어와 주시면은 아마 비밀번호랑 이 카톡 찾으셔가지고 들어와서 주시면 본인들 작업하시는 것들을 올려볼 수 있으니까 그런 예. 것들도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그래서 채팅창에 한번 지금 올라가 있으니까 확인들 해주시고요. 예, 계속 해주시죠. 네, 그러면은 간단하게 제 소개를 조금 하고 저는 그 AI 아티스트 클럽이라고 해서 국내에서는 최초로 AI 아트 커뮤니티인 AI 아티스트 클럽의 대표로 있고요. 작년 한 3월부터 제가 AI 아트가 붐이 일기 전인 작년 3월부터 AI 아트라는 분야를 좀 시작을 했고, 그리고 7월 정도에 AI 아티스트 클럽을 만들어서 얼마 전에 1주년 행사도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국내에서 최대인 우리 AI 커뮤니티, 우리 에코에서 AI 아트 강의와 전시 그룹장을 맡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따능이이고요. 여기 보시면 AI 아티스트, 그리고 공학 박사, 그리고 직장인이라고 써 있는데, 저는 그 미술을 전공하거나, 뭐, 이런, 이쪽 분야의 전문가 혹은 이제 전공을 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뭐 일반적으로 그 강남에서 그 쉽게 볼 만한 그냥 흰색 와이셔츠 입고 다니는 일반적인 그냥 직장인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다가 이 AI 아트를 만나면서 AI 아티스트로서 좀 부캐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저를 아직 그 한 1년 정도 보신 분들도 아직도 따릉이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따릉이는 아니고 따능이라고 해서 따뜻한 능력자의 약자입니다. 그 제가 뭐 이미 따뜻한 능력자라는 이제 존재는 아직은 아니지만 좀 따뜻하지만 능력도 있고 또 실력도 있으면서 사람들도 작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좀 되고 싶은 제 지금 약간 이상향적인 그런 부분이라서 따능이라는 닉네임을 쓰고 있고요. 제 닉네임을 조금 표현해 보고 싶어서 되게 여러 가지로 처음에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닉네임 정하시고 캐릭터를 정하시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저 같은 경우는 그 나니아 연대기에 나오는 아슬란 그 사자의 좀 모습을 이 아무래도 따뜻한 능력자의 약간 좀 표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 사자의 모습을 이렇게 나타내고 거기에 선글라스랑 그다음에 우주 공간을 이렇게 좀 씌워서 이런 캐릭터를 만들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따능이 캐릭터가 이렇게 있으니까 보실 때마다 반갑게 또 인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좀 감사한 건 이제 한 1년 반 정도 지나니까 이제는 네이버에서는 그 따능이라고 검색을 하면 이제 따능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혹시 기회 되신 분들은 네이버에 따능이라고도 한번 검색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고요. 저는 이제 간단하게 좀 주요 경력을 말씀드리면 한 6번 정도의 AI 아트 전문 전시를 기획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마 국내에서는 AI 아트가 이렇게 들어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AI 아트 전시를 이렇게 전문적으로 한 사람 아마 제가 처음이지 않을까 싶은데 한 6번 정도 전시를 했었고 요 기사 같은 것들을 잠깐 보면 어, 기사 기사를 보면 이렇게 AI 아티스트 클럽 처음에는 여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처음에 시작을 했었고 두 번째는 우리가 디센트럴랜드라는 곳에서 했었고 디센트럴랜드에서 메타버스에서 하다 보니까 요 전시가 좀 좋아하셨던 분들이 비블록 NFT라는 곳과 함께 해서 코리아 NFT 센터라는 강남에 꽤 유명한 그 센터에서 이렇게 전시를 진행을 했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 AI 네트워크, 우리 언커먼 갤러리에서 인공지능 아트 전시를 했었고요. 이때가 좀 많이 상당한 시간들이었어요. 이게 올해 2월이었는데, 이때 AI 아트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도 굉장히 많이 했었고, 특별히 AI 아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다 뭐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드 번호나 아니면 그 프롬프트를 가 되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시드 번호와 프롬프트를 공유하면서 또 시드 번호를 같이 고정시켜 놓고 프롬프트들을 서로 다듬어 가면서 서로 도와주면서 8명의 작가가 전시를 한 굉장히 좀 AI 아트 씬에서는 좀 역사적인 그런 그 전시를 우리가 했었던 적이 있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AI 아티스트 클럽에서 여기 스페이셜이라고 하는 전용 메타버스 갤러리에서 전시를 했었고, 그리고 얼마 전에 마찬가지로 AI 네트워크에서 제공하는 그 언커먼 갤러리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전시를 진행했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텀블벅에서 나의 첫 AI 아트 교과서라는 그 펀딩을 했었는데 그때 참여하셨던 분들을 대상으로 일상의 휴식이라는 전시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시를 꽤 재미나게 좀 많이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또 이렇게 와디즈에서 펀딩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오픈 알림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한 5억 개 정도의 프롬프트를 만들 수 있는 엑셀 파일을 선물로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오픈 알림 신청 아마 이번 주 금요일 5시까지니까 그 전까지 이거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뭐 간단한 전시 관련된 소식이고요. 저는 제가 전시 기획을 한 것도 6번 정도가 있지만 한 30번 이상 전시에 참여한 실제 아티스트 중에 하나이고 또 50회 이상의 온오프라인 AI 아트 강의를 했었고 그리고 판매도 한 70개 이상의 AI 아트 작품을 좀 판매를 했었어요. 그래서 꽤 많은 숫자의 AI 아트 작품들을 만들고 이것들을 이제 컬렉터분들에게 판매까지 한 그러한 경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계속 외주 프로젝트들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좀 AI 아트로 해볼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좀 하면서 나름대로 분야를 개척해 나가고 있는 그런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AI 아트는 과연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가? 그 원리를 좀 간단하게 한번 보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냥 바로 툴을 쓰고 그냥 바로 그냥 프롬프트 입력하고 이런 것도 물론 좋죠. 근데 뭐 과연 AI는 어떻게 이미지를 생성하고 또 AI는 어떻게 학습하는가 이것들을 한번 좀 같이 다뤄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게 대표적인 이미지인데 이렇게 귀여운 이제 고양이와 이렇게 앉아있는 귀여운 고양이라는 텍스트와 이 이미지를 하나의 쌍이라고 보면 이 이미지 쌍에다가 노이즈를 먹입니다. 이렇게 노이즈라는 건 이렇게 뿌옇게 된 거 있죠. 뿌옇게 된 상태에서 다시 원상복구 해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제 디퓨전 혹은 디노이징이라고 해서 노이즈를 없애는 과정인데 처음에는 그냥 일반적인 이미지와 단어쌍에다가 노이즈라고 해서 뿌옇게 되는 거를 한번 넣어보고 그 상태에서 디노이징 그러니까 노이즈가 없어지는 것들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잘 못하겠지만 이렇게 몇 번 반복하게 되면 이렇게 뿌여진 상태에서도 이렇게 깔끔한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게 돼요. 이런 과정들을 여러 번 반복을 하게 되면 결국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완전 노이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점점점 노이즈를 없애는 그 완전 뿌옇게 된 상태에서 노이즈를 점점점 제거를 하면 이렇게 이미지가 생성이 돼요. 그래서 이 과정을 이제 AI가 그 이미지와 텍스트를 어, 학습하고 요걸 가지고서 이미지를 생성해내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 AI로 이미지를 만들면 손이 잘 안 나온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노이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노이즈를 점점 제거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손을 하나하나 만드는 게 아니라 그 하나의 픽셀 옆에 어떤 픽셀이 들어가면 좋을지를 판단하면서 노이즈를 없애는 과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손가락에 대한 그런 개념보다는 그 옆에 픽셀이 무엇인가가 더 중요한 과정이다 보니까 손이 아직까지는 잘 나오지 않는 부분이고, 근데 요새는 이제 해상도가 좀 좋아지면서, 특별히 좀 이따가 SDXL을 써볼 건데 그거 같은 경우는 해상도가 좋아지면서 픽셀의 그 단위들도 좀 이렇게 더 좋아져가지고 손도 요새는 조금 잘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제가 정리를 하면, 이게 노이즈가 되어 있는, 완전 뿌옇게 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 점점점 노이즈를 줄여서 이미지를 생성해낸다. 요게 이미지를 생성하는 과정이고, 요거를 디퓨전 혹은 디노이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여기 그 아예 뿌옇게 되어 있는 노이즈 있죠? 요게 시드 번호라고도 하는데, 이 시드 번호에 따라서 이미지가 또 다르게 생성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시드 번호에 따라서 좀 특정한 그런 이미지 스타일이 나오기도 하니까 이런 부분들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만 그 앞에 얘기했던 것들 좀 반복을 하면, 이렇게 이미지랑 텍스트에 대한 세트 구성에다가 노이즈를 넣고 한번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잘 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해보고, 그렇게 돼서 이게 좀 어느 정도 된다라고 하면은 완전히 이렇게 뿌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노이즈를 점점점 없애는 과정들을 해보면 이렇게 이미지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디퓨전 기반의 모형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플레이그라운드도 스테이블 디퓨전을 쓰고 있고, 그리고 달리도 이 디퓨전 모델을 쓰고 있고, 레오나르도 AI도 다 디퓨전 모델을 쓰고 있고, 여러분이 쓰시는 미드저니도 이 디퓨전 모델을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미드저니나 플레이그라운드나 뭐 다른 거 다 해보신 분들이 이, 이 노이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점점점 이미지가 생성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여러분이 하시는 그 이미지 생성하는 과정이니까 이런 거 있다 정도만 우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플레이그라운드 실제로 이제 좀 해볼 건데,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까맣게 그냥 화면에 나와요. 그러면 좀 당황스러우니까 이걸 한 번만 좀 간단히 살펴보면, 왼쪽에는 단어를 입력하는 거고, 그리고 이게 깐깐한 정도가 있고, 그 다음에 몇 번 반복할 건지, 그리고 도화지 번호, 아까 보여드렸던 그 시드 번호가 있고, 그 다음에 디퓨전 하는 그 샘플러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몇 개의 이미지를 생성할 것인지라는 게 오른쪽에 이렇게 쭈루룩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정색 보면서 이거 뭐지? 이렇게 당황하지 마시고 이런 과정들이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remove from image에는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단어들, 뭐 일그러진 손이라던가, 뭐 팔이 두 개라, 그 목이 두 개라던가, 뭐 이런 단어들을 넣어주면 되고, 필터는 이제 보정해주는 필터를 넣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generate라고 해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그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레이그라운드를 해볼 텐데, 사람들이 플레이그라운드를 좀 약간 뭐랄까요? 얕잡아 보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면 이게 무료기도 하고, 여기 보시면 지금 질문이 올라왔는데 플레이그라운드도 유료인가요? 라고 올라왔는데, 하루에 1000장까지는 무료입니다. 그리고 상업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1000장이 넘어가거나 아니면 그좀 특별한 기능들 더 쓰려면 이제 유료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플레이그라운드를 처음에 이제 해보시고 생각보다 퀄리티가 안 좋네 해가지고 그냥 바로 미드전으로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플레이그라운드로 꽤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었어요. 여기 보시면 제가 오픈C라고 해서 국내 최대, 국내가 아니라 글로벌에서 제일 큰 그 NFT 마켓이 있는데 거기다가 작품을 올려놨던 것들이고, 작품이 판매가 되면 이렇게 오픈C라는 곳에서 메일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었던 메카레빈이라는 작품이 팔렸고, 또 팔렸고, 또 이거 메카 햄스터라는 것 작품에 팔렸고, 또 이 다람쥐도 팔리게 됐습니다. 이렇게 플레이그라운드에서 만든 것들도 잘 만들고, 이 안에 어떤 내용들, 그러니까 어떤 스토리와 이것들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 내용들이 들어간다면 충분히 여러분도 판매를 해서 수익화까지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한번 좀 간단하게 다뤄볼 예정이고, 또 재밌었던 거는, 이거는 이제 버그시티라고 해서 우리 NFT 씬에 굉장히 좀 유명한 그 NFT 진영이 있는데, 그곳을 파괴할 무시무시한 악당 드래곤이라는 걸 제가 만들어 가지고 그 NFT 아트 라디오라는 곡 콜라보 해가지고 만든 작품이고,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이벤트가 벌어지기 직전에 제가 딱 올렸는데 거의 올리자마자 3초 만에 판매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재밌는 그런 이벤트였어요. 그래서 제가 사신 분한테 물어보니까 이거를 왜 사셨나요? 물어보니까 자기가 그 악당들의 목록을 다 봤는데
따님이 만든 이 드래곤이 제일 세 보여가지고 이거 사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렇게 판매하는 것들이 있었고, 이 같은 경우는 0.05이더니까 현재가로 한 13만 원 정도, 12만 원, 13만 원 정도 하는 판매가 이렇게 됐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플레이그라운드로 충분히 가능하니까 한번 여러분도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판매 가격, 여기 질문이 나온 게 판매 가격은 어떻게 기준을 정해서 올리시나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이제 그 파는 분의 마음이죠. 그 작가의 마음인데, 보통 제가 이제 판단하기에 초보 작가, 그러니까 이제 시작하고 아직 이름이나 내용이 좀 안 알려진 분들 같은 경우는 0.01이더, 0.02이더 이렇게 좀 판매를 우선 시작하시면서 좀 어느 정도 브랜드를 쌓아가시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뭐 이렇게 지금 한 15분 정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제 좀 손이 근질근질 하시죠?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일단은 플레이그라운드 여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표 대표님이 좀 올려주셨는데 이 사이트로 같이 좀 들어가 볼게요. 네, 아마 이 사이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글 크롬에 제가 준비물로 그 인터넷 되는 노트북 혹은 PC라고 말씀드렸는데 인터넷 되는 노트북 혹은 PC에서 이 크롬 브라우저로 구글 아이디로 접속하신 다음에 이렇게 플레이그라운드 AI라는 곳을 이렇게 쳐서 들어오시면 이 화면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왔는지 혹시 나오셨으면은 나오셨다고 좀 얘기해 주세요. 네, 대표님 네. 나오셨고, 봄나리 물건님도 나오셨고, 네, 혜은님, 그다음에 라라하이님, 누리세님도 나오셨다고 합니다. 한 두 분만 더 기다려 볼게요. 지금 어느 정도 됩니다. 네, 마이더스 손님과 하늘님도 나왔고, 모노님도 나오셨다고 합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바로 그냥 그 구글 아이디만 있으면 로그인 하는 게 굉장히 쉽거든요. 이렇게 오른쪽 상단에 보면 이 Get Started for Free라는 화면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상단에 여기에 Get Started From 제가 좀 올려볼게요. 여기로 들어오셔가지고 이걸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인인 하는 화면이 나와요. 구글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인터넷 되는 노트북 혹은 PC 그리고 크롬 브라우저에서 구글 아이디로 접속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지금 보시면서 같이 조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카톡방에다가 어떤 링크나 이런 것들 올려드릴 테니까 혹시 이제 보시면서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습니다. 네, 벌써 고양이 뽑아보신 분이 계시는군요. 이 Continue with Google 하시면 되고요. 이걸 클릭하시면 바로 로그인하는 화면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일부러 처음 해보는 이미지로 가져왔는데 아이디로 가져왔는데 여기서 웜탤런트 여기 제 구글 아이디를 로그인 해주시면 이걸 클릭해 주시면 아마 바로 로그인이 되실 겁니다. 요거 되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다 한번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뭔가 이렇게 튜토리얼도 나오고 뭐 제너레이션 프레임도 나오고 아마 예전에 플레이그라운드 해봤는데 오래간만에 들어오신 분들은 좀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뭐가 많이 바뀌었거든요. 더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여기 이쪽 상단에 크리에이트 온 보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은 캔버스 상태이고요. 크리에이트 온 보드로 들어가셔가지고 클릭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왼쪽 상단에 크리에이트 온 보드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카톡방에다가 남겨놔 볼게요. 네, 카톡방에다가 놔둘 테니까 여기 들어와 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크리에이트 온 보드 이걸 클릭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원래 여러분이 쓰셨던 화면이 나올 거예요. 네, 요 화면이 나왔는지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서 요 가운데 나온 건 이렇게 X자 누르시면 돼요. 네. 혹시 여기까지 지금 되셨는지 한번 봐주십시오. 제가 좀 기다려 볼게요. 이게 처음에 요거를 좀 넘어가지 못하면 어려워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요걸 조금 기다려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왼쪽 상단에 있는 거를 한번 클릭하시고 두 번째 크리에이트 온 캔버스를 하시면 돼요.
카톡방에다가 남겨놔 볼게요. 네, 차성 공문이 나왔군요. 감사합니다. 네, 보표 대표님은 이미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좋습니다. 유진님도, 모노님도 되신 것 같습니다. 네, 한 두 분 정도만 더 될 때까지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이 화면이 나오면 이거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순서대로 하시면 되니까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봤었던 그 큰 화면, 나는 그 큰 화면을 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보드 말고 캔버스를 누르시면 다시 돌아가지니까 그건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오늘은 우선은 보드에서 한번 해볼게요. 크리에이트 온 보드에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다 들어오신 분들이 많군요. 좋습니다. 이제 보시면 우리가 맨 처음에 해야 되는 거는 그 필터예요, 필터.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뭐 아이폰이나 뭐 안드로이드 폰 가지고서 그냥 그 기본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시는 그 용사님들도 계시지만 우리가 그 필터가 적용되는 좀 카메라를 찍으면 우리가 조금 더 예쁘게 나오잖아요, 보통. 혹은 좀 피부도 보정이 되고 그런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필터를 써보시는 게 좋고 그냥 굉장히 다양한 필터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뭐 다양하게 좀 원하시는 것들 해보셔도 좋은데 여기 밑에 보면 울트라 라이팅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나 아니면 이 마이크로 리얼리즘 이런 거 쓰셔도 되고 아니면 시네마틱 밑에 시네마틱 웜 뭐 이런 것들 써보시면 좋습니다. 제가 웜 탤런트다 보니까 이 웜박스 뭐 시네마틱 웜 이런 걸 좋아합니다. 이런 거는 이제 원하시는 대로 쓰시면 돼요. 저는 시네마틱 웜 이걸 설정해 볼게요. 여기 시네마틱 웜 클릭하시면 되고 필터는 원하시는 걸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필터 설정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거는 다 경험 값이라서 좀 좋아하시는 필터들을 한 번씩 다 써보시고 나는 이 취향이 맞는데 약간 하시면 그걸로 정착하셔서 또 그런 폼으로 만드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프롬프트에다가는 내가 입력하고 싶은 것들을 입력하는 거고요. 그리고 밑에 exclude from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이 커스텀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뭐 넌으로 되어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이 커스텀으로 이렇게 바꾸시고 여기다가 내가 좀 안 나왔으면 하는 단어들 요것들을 이제 입력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미지 투 이미지는 나중에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넘어갑니다. 지금 설명드린 게 별거 없습니다. 자, 첫 번째 이 보드로 오신 다음에 필터를 설정해 주고요. 이거는 좀 보정해주는 그 좀 예쁘게 나오는 그런 툴이에요. 그냥 생폰으로 찍는 것보다는 좀 필터가 적용된 보드를 쓰면 되니까 여기 중에서 원하시는 필터를 하나 설정해 주시고 저는 시네마틱 웜 이걸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프롬프트에다가 내가 원하는 것들 넣어주면 되고 이 exclude from image에는 이 커스텀을 설정하신 다음에 내가 좀 안 나왔으면 하는 것들을 설정해 주는 겁니다. 이거는 좀 늦는 거를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은 좀 한번 해볼까요? 여기 보시면 프롬프트에다가 그냥 법표 대표님처럼 캣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캣을 한번 입력하고 제너레이트 이걸 한번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이미지가 생성이 될 겁니다. 여기 보시면 프롬프트에다가 캣이라고 입력하고 밑에 제너레이트 이걸 입력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이미지가 하나 나올 겁니다. 나오는 동안 좀 볼게요. 좀 나름 그럴듯한 이미지가 나왔습니다. 정말 영화에서 좀 볼 법한 그런 고양이인 것 같아요. 약간 팔이 조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네, 이렇게 캔만 쳐도 꽤 괜찮은 이미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이 모델을 클릭해 보시면 옛날에는 이 플레이그라운드 버전 1이나 뭐 스테이블 디퓨전 1.5 혹은 스테이블 디퓨전 2.1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가장 핫한 스테이블 디퓨전 XL, SDXL이라고 하죠. 요거까지 플레이그라운드에 들어왔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그래픽 카드가 꽤 괜찮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3060을 쓰고 있고 VRAM이 12기가인데 요게 좀 간당간당한 수준이고 구글 콜앱으로 해도 고용량 램을 사용하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꽤 고급 사양인데 요게 그냥 플레이그라운드에서 가볍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모델에서 스테이블 디퓨전 XL 최신 버전 요거 사용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여기 이미진 다이멘션에는 사이즈를 고정해 주는 게 있어요. 고정에서는 옛날에는 512 곱하기 512밖에 안 됐는데 이제는 1024 곱하기 1024가 기본적으로 좀 사용이 돼요. 그래서 이걸로 좀 설정을 해볼 거고요. 뭐 가로로 길게 혹은 세로로 길게 하실 분들은 그것 설정하시면 돼요. 이렇게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512 곱하기 768을 하게 되면 세로로 긴 화면이 되겠죠. 보통은 이제 인물 사진 같은 경우는 이 512 곱하기 768을 많이 씁니다.
네, 저는 일단 1024 곱하기 1024 정사각형으로 해볼게요. 그리고 이 프롬프트 가이던스 같은 경우는 값이 작을수록 프롬프트로 제가 입력해내는 것에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좀 그리고, 이 프롬프트 가이던스가 좀 높으면 높을수록 어, 프롬프트에 딱 맞게 좀 그려지는 게 돼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너무 값이 커지면 이상하니까 여기도 적혀 있는데 7에서 10 사이 정도로 보통 지정을 하고, 저는 보통 8 정도로 놓고 7이나 8 정도로 놓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퀄리티 앤 디테일스는 이건 스텝 수라고 해서 몇 번 반복할 것이냐 요거인데, 요거 같은 경우도 이렇게 늘릴 수가 있어요. 근데 보시면 50개 이상이 넘어가지 않게끔 웬만하면 추천한다라고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그 다른 작업하시는 분들 보면 20에서 30 정도로 놓고 많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뭐 시험 문제 같은 거 풀 때도 이건가 저건가 고민하다가 너무 오래 고민해가지고 찍고 나면은 그게 틀린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냥 처음에 게 좀 맞은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너무 오래 이제 고민해가지고 스텝이 올라가더라도 디테일은 좀 올라가지만 또 의외로 좀 뭉개지는 경향들도 있다 보니까 보통 20에서 30 정도로 놓고 쓰고 있어요. 이걸 뭐 50으로 놓거나 100으로 놓거나 하면은 의외로 더 결과가 안 좋고 너무 오래 걸리고 하니까 25에서 30 정도로 이렇게 만들면 될 것 같고요. 그 시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 그 도화지 그 노이즈 되어 있는 상태니까 그거를 고정해 줄 수가 있어요. 여기서 그 값을 랜덤을 풀어주면 값을 고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샘플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디퓨전 그 메소드 중에 하나이고, 원래는 이 PLMS 아니면 DDIM을 주로 많이 썼는데 최신에는 이 DPM2 엑스트라이나 아니면 제가 좋아하는 거는 K율로 엑스트라, 요거가 좀 저는 좀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이것도 한 번씩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뭐 옛날이라고 해봐야 뭐 두세 달 전? 두세 달 전에만 해도 이 샘플러가 숨겨져 있었는데 지금은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K율로 엑스트라 클릭해주고요. 그리고 넘버 오브 이미지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한 번에 이미지를 몇 개 생성할 것이냐 요거거든요. 그래서 한 개 생성하는 것보다는 네 개를 그냥 한 번에 생성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네 개를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프라이빗 세션 같은 경우는 내가 만든 이미지와 프롬프트를 다른 곳에다가 공유를 안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걸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네, 뭐 일반적으로는 이걸 잘 안 하고 쓰기는 해요. 네. 그래서 오늘 해볼 거는 이게 그냥 뭐 고양이만 그리고 끝날 것이냐 요거는 아니고요. 오늘 해볼 거는 일단은 우리가 주제가 있어요. 8월의 주제라고 해서 지금 화면 지금 보이실 텐데 AI 탐색 그리고 미지의 세계라고 해서 제가 카톡방에도 좀 올려놓겠습니다. 세탁기가 다 돼가지고 민망합니다. 이 AI 발전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진 새로운 세계의 발견, 즉 미지의 세계를 탐색해보는 작품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고요. 이 8월의 이 주제에 맞는 작품을 이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서 가장 많은 좋아요를 받으신 분에게는 저희가 10월에 오프라인 그 전시회를 진행할 텐데, 그 전시회에 좀 중요한 그 포인트에서 작품이 전시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특혜를 드릴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게시판에 올리는 걸 좀 목표로 할 거고요. 그래서 이 주제에 맞게끔 각자 오늘 한번 그 전시 작품을 한번 좀 만들어 보고, 그리고 이 게시판에까지 올리는 걸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오늘 다 못하더라도 주말 안에까지라도 게시판에 작품을 올리시고 저희 카톡방에다 남겨주시면 제가 이 플레이그라운드 관련된 조금 그 전자책을 만든 게 있는데 그거를 선물로 좀 드릴 예정입니다. 그냥 이렇게 오늘 한번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전자책을 보시면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 플레이그라운드를 어떻게 쓸 수 있는지 그런 내용들이 좀 자세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 게시판에다가 꼭 올려주시고 이번 주말까지, 그리고 카톡방에다가 제가 공지사항 달아놓을 테니까 거기다가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제가 이 플레이그라운드 전자책 또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뭐 이런 주제가 있으니까 이 주제에 맞게끔 우리가 작품을 좀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롬프트를 어떻게 쓰느냐, 이게 이제 또 문제겠죠. 그래서 이 프롬프트에다가 그냥 뭐 미지의 세계 이렇게 쓴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또 여기에는 무조건 또 영어로 입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우리가 요거를 사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번역하는 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로 들어가 주신 다음에 원하시는 것들을 입력하셔가지고 그 번역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제가 미지의 세계이니까 좀 AI가 가져다 줄 미지의 세계가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봤을 때 저는 약간
드는 아이디어는 AI가 여러 가지 민간이 해야 되는 다양한 좀 일들을 대신해주고 또 그 덕분에 인간들은 조금 더 모험, 자기가 좀 해보고 싶었던 모험이나 좀 위험한 곳까지 좀 가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는 좀 화성을 가는 그런 것들을 해볼까 하다가 제가 지금 요새 좀 고민하는 거는 그 지구온난화 때문에 그 해수면 온도가 많이 높아지고 그러면서 이 해수면 밑에 세계를 탐구하는 것도 좀 필요한 그런 시간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그 바다 밑에 호텔을 짓고 거기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한번 새로운 미지의 세계를 좀 탐구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프롬프트로 그런 것들을 좀 구현해가지고 한번 만들어보는 그런 걸 해보려고 하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어떤 것들을 만들면 좋을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그냥 만들면은 좀 헷갈리니까 크게 7가지 정도를 입력해 주시면 돼요. 첫 번째는 그 표현 방식을 정하고, 그러니까 뭐 사진으로 할 건지, 아니면 초상화로 할 건지, 일러스트레이션으로 할 건지, 3D 렌더로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설정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메인 주제를 골라야 돼요. 요거는 제가 카톡방에 남겨놓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조금 하시기 좀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표현 방식을 정해볼게요. 제가 카톡방에 남겨놨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표현 방식을 하고 싶으신지. 뭐 사진도 있고, 포트레이트도 있고, 일러스트레이션도 있고, 스케치도 있고, 페인팅도 있고, 오일 페인팅도 있는데, 뭐 뮤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보다가 저는 일단은 좀 포토로 해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포토로 해볼 생각이고, 메인 주제 같은 경우는 저는 그 럭셔리 그 수중 호텔이니까 그 메인 주제는 그걸로 고르고, 또 그 메인 주제에 해당되는 부연 설명까지 좀 같이 써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3가지를 좀 고른 다음에 그 다음에 주변 환경들 그리고 그 주변에 뭐가 있는지 그리고 그곳에 조명은 어떤 조명이 비치고 있는지 그리고 이곳의 색감은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설정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관점 그러니까 풀샷으로 볼 건지 와이드샷으로 볼 건지 롱샷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버드뷰로 볼 것인지 이런 것들을 설정해 준 다음에 7가지 정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냥 이 7가지만 쓰면은 결과가 좀 디테일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법 단어라고 하는 것들, 이것들을 넣으면 좀 결과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입력하고 마지막에 네가티브 단어라고 해서 이것들을 넣으면 좀 그 일그러졌던 부분들이 좀 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제가 드리려고 하니까 카톡방에 제가 천천히 한번 남겨놓을게요. 첫 번째는 표현 방식 정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메인 주제 고르기. 제가 나중에 전자책에는 이게 다 들어있으니까 그냥 편하게 보시면 되고 아니면 카톡방에 남겨놓을 테니까 이것도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설정하는 것들을 한번 같이 고민하면서 제가 먼저 해보고 여러분들도 좀 하는 시간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 다음에 조명 고르고 그리고 색감을 고르고 그 다음에 관점을 고르고 톡방에 지금 다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법 단어들을 넣고 그 다음에 네거티브 단어들을 넣으면 이제 끝나는 건데 요거를 제가 한번 같이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너무 영어가 많으니까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할 거는 표현 방식 정하기니까 표현 방식은 어, 저는 포토로 해볼게요. 이렇게 포토로 여기다가 카톡방에다 남겨드렸던 거 한번 보시면은 첫 번째는 일단은 포토로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포토 오브로 하고 컴마를 치고 그 다음에 제가 표현하고 싶은 거는 그 좀 럭셔리하지만 수중에 있는 그런 호텔의 약간 스위트룸을 좀 표현하면 좋겠다. 주변에 좀 이렇게 물고기들도 있고 그렇게 되면 뭔가 미지 세계를 탐구하는 느낌이 나니까 그거를 써야 되는데 영어니까 영어로 그걸 제가 바로 쓰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딥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딥을 들어가셔가지고 뭐 한국어로 써주면 되겠죠? 뭐 고급스러운 수중 호텔의 스위트룸 이렇게 써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영어로 번역이 돼서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게 첫 번째 주제입니다. 컴마하고 주제를 넣어주고 이게 제가 조금 키워볼게요. 포터 오브 하고 그 다음에 주제 메인 주제를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
주제에 대한 좀 설명을 써줘야 되는데, 이 스위트룸에 좀 고급스러운 아무래도 가구들이 들어가야겠죠? 고급스러운 가구 이렇게 좀 넣어볼게요. 그러면 앤티크 퍼니처가 나올 거고요. 주변의 환경들을 좀 넣어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로 그 표현 방식을 정했어요. 이제 보시면, 어, 그러니, 자, 처음에 이 표현 방식을 정해야 되는데, 저는 포토업으로 정했고요. 메인 주제는 그 럭셔리, 그 스위트룸, 그 바다 밑에 있는 그걸로 제가 설정을 했고, 여러분은 그냥 여기 있는 것들 중에서 하나 쓰셔도 돼요. 그냥 뭐 편하신 걸로. 그리고 부연 설명으로는 뭘 할까 하다가 이 해당되는 그 지역의 그 호텔에 좀 고풍스러운 그 가구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고풍스러운 가구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1번 포토로브가 들어가고 두 번째 주제가 들어가고 그 주제에 대한 부연 설명이 들어갔어요. 1번, 2번, 3번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해야 되는데 4번은 이제 주변이에요. 주변 환경이 어떤가 이런 것들인데 아무래도 여기는 좀 바다 밑이니까 언더워터가 들어가는 게 맞겠죠? 여기 보시면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뭐 언더워터를 설정을 할게요. 그리고 조명 같은 경우는 뭐 다양하게 내추럴 라이트도 있고 소프트도 있고 앰비언트도 있는데 우선은 조금 그래도 뭔가 고풍스럽게 나오려면 시네마틱 라이팅 이걸 설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색감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리치 딥 컬러 마스터피스라고 해서 좀 걸작의 그 풍성한 그런 색감을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4번은 주변 이 언더워터를 넣고 조명은 시네마틱 라이팅, 그다음에 색감은 리치 딥 컬러 마스터피스 이걸 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제가 더 넣어볼게요. 제가 한번 하고 여러분들도 똑같이 비슷하게 해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언더, 그다음에 네, 혹시 그 여러분들 혹시 카톡방에 안 들어오신 분들 계시면은 카톡방에 들어오십시오. 카톡방에 제가 다 남겨드렸으니까 6번째 거 리치디 마스터피스 여기까지 넣고 그다음에 다음 지금 1, 2, 3, 4 지금 1, 2, 3 주변 조명 색감까지 넣었고요. 여러분 원래 그냥 캣 하나만 넣어도 결과가 나와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이게 내 작품이라고 말하기는 좀 뭐랄까요? 민망하죠, 사실. 그냥 우연의 일치로 나온 게 내 작품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작가로서 조금 민망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디테일하게 내가 생각하는 것들, 내가 표현하고 싶은 그 가치들을 좀 표현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7가지 단계를 거쳐가는 거니까 요 부분만 살짝 넘어가면 여러분이 조금 한 단계 발전할 수 있으니까 이 과정들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6개까지 했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관점이라고 해서 어떻게 볼 것이냐, 가까이서 볼 것이냐, 아니면 그냥 중간 정도, 아니면 그냥 풀샷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뭐 그 동물의 시선, 그 벌레 시선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새의 시각으로 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전체적인 그 이제 럭셔리 룸의 좀 구성을 보고 싶으니까 저는 풀샷으로 설정을 할 거고요. 풀샷 설정을 할 거고, 그리고 이 7가지만 넣어도 결과가 나쁘지 않은데 필터랑 7가지만 넣어도 결과가 나쁘지 않은데 제가 이 스테이블 디퓨전 기반의 툴들 특히 뭐 레오나르도도 그렇고 스테이블 디퓨전도 그렇고 좀 써보면 뭐 미드저니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면 결과가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 단어들을 뭉탱이로 좀 넣어주면 결과가 좋으니까 이런 것들을 넣고 네가티브 같은 경우는 좀 안 나왔으면 하는 부분인데 이것도 그 프롬프트마다 조금씩 다르게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초보이신 경우에는 뭘 써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그냥 제가 모아놨던 거 이게 한 41개인가 되거든요. 요것도 그냥 다 그냥 뭉텅이로 넣으시면 막 결과가 나쁘지 않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카톡방에 드렸으니까 이걸 한번 같이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점 같은 경우는 저는 풀샷으로 할 거니까 여기다가 풀샷을 넣고 그리고 비법 단어라고 했던 것들 이런 것들 여기다가 같이 넣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 네가티브라고 했던 거 드렸던 거 이것도 이거는 여기 exclude from image 여기 이거를 커스텀으로 설정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넣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제너레이트를 누르시면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필터 설정했고 그다음에 프롬프트를 내가 원하는 대로 충분히 넣었고 그다음에 좀 안 나왔으면 하는 부분들 뭉텅이를 넣었고 그다음에 제너레이트를 누르면 되는데 그 전에 보셔야 될 게 모델은 이걸 설정했고 엑셀을 설정했고 이미지는 그 120245 1024 정사각형 설정했고 가이던스는 8 퀄리티 앤 디테일스는 30 그리고 샘플러는 KUR 엑스트라로 넣었고 그다음 넘버 오브 이미지는 4개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너레이트를 하면 4개가 한 번에 생성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되니까 한번 여러분들도 지금 15분이니까 한 5분 정도, 20분까지 한번 프롬프트를 좀 구성해가지고 한번 넣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하시면서 좀 안 되거나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프롬프트 이게 제가 리스트 드렸던 거 좀 늦게 오셔서 못 보셨던 분들은 제가 또 한번 남겨드릴 테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15분이니까 한번 20분까지 한번 각자 만들어 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사용한 게 이렇게 크게 6가지, 7가지 단계에다가 비법 단어들을 넣고 그 다음에 네거티브 이미지들을 단어들을 넣었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아서 이게 뭐 처음에 조금 하기에는 뭐랄까요? 이렇게 좀 익히시는 게 좀 빨리 배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냥 뭐 캣 하나 넣고 뭐 워먼 하나 넣고 해가지고 우연찮게 잘 나온 거를 본인의 작품이라 하기에는 쉽지 않아요. 그렇게 결과가 나오지도 않고요. 근데 이렇게 좀 쪼개가지고 본인이 생각했던 것들을 좀 다루면 결과들이 괜찮아집니다.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여기 보면은 지금 대충 몇 개 넣고 만들어 보는데 아웃풋이 멋지네요. 그쵸? 이게 SDXL로 넘어오면서 결과가 굉장히 좋아졌고요. 네, 프롬프트 이거 제가 드릴 테니까 나중에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게시판에다가 올려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전자책 뭐다 들어있는 전자책 드릴 테니까 어, 좀 나중에 천천히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프롬프트보다 더 길게 작성되는 건 원래 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필터를 쓰잖아요. 이 필터에 맞춰서 단어들이 추가적으로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 내가 입력하지 않은 단어들이 들어갑니다. 그 당연한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카톡방 지금 보고 있는데 제외할 거 단어 한 번만 더. 네, 좋습니다. 네거티브 단어들 한 번 더 보내드려 볼게요. 네, 요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20분까지 한번 해볼게요. 예, 여러분들 한 번씩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카톡방에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우리 장영수 대표님 지금 멋지게 나오고 계시네요. 좋습니다. 예. 거의 SF 영화 뺨치게 나왔습니다. 그러네요, 진짜. 오늘 미지의 세계, 여기 우주의 세계를 좀 탐구하는 느낌으로. 이게 프롬프트들을 잘 이렇게 짜기만 하면은 결과가 꽤 괜찮고 또 이 필터들을 넣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니까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프롬프트 입력하고 나온 결과를 이제 그대로 쓰시지 마시고 뭐랄까요? 조금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저작권 시비나 이런 거에 걸렸을 때 좀 당당할 수 있죠. 왜냐면 그냥 AI가 내가 프롬프트 입력한 거 가지고서
조금 해서 나왔어요. 요렇게 해서는 저작권 시비에 좀 나중에 조금 이슈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인간이 좀 적용하고 좀 수정한 부분들이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이따가 인페인트나 아니면 마스크 하는 부분들도 같이 조금 해볼게요. 뒤를 눌러. 네, 되셨고요. 그다음에 여기 오, 지금 하늘님께서는 되게 멋지게 음, 물속에 고대세계가 있는 것 같은 여친 만들어 주셨고, 예, 멋지네요. 여기는 약간 바다를 탐험하는 그런 음, 느낌으로 마이너스님께서 만들어 주셨고, 이거 약간 제가 생각했었던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정혜연님, 네, 좋습니다. 아, 네, 봄날의 불꽃님, 불곰님은 예, 항상 꼬미를 꼬미가 또 나왔어요. 예, 네, 좀 귀엽습니다. 꼬미가 좀 미지의 세계를 탐구하는 거라고 이해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말건님은 약간 네온 저기 사이버펑크 느낌으로 이렇게 해주셨고, 네, 씩씩거리는 무드님은 귀여운 소녀 만들어 주셨고, 네, 우리 장영수 대표님은 이거는 약간 UFO 느낌이네요. 뭔가 우리가 알 수 없는 세계. 약간 이런 SF적인 요소들이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흥미를 유발하기도 하고요. 네, 휘파라 프로도님 진짜 UFO 나 나왔고요. BJ 세계를 탐험하는. 이 로즈님은 굉장한데요. 진짜 뭔가 탐험의 세계로 들어가는 느낌입니다. 와, 멋진데요. 네, 역시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그 만드는 거는 우리가 그 프롬프트를 이용해가지고 짜는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만들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고, 조금 더 계속해서 좀 이어가 볼게요. 예, 그리고 이렇게 나온 것들 중에서 만약에 이렇게 컬러 이걸 눌러보면 이렇게 원하는 숫자만큼 이렇게 조정해서 볼 수도 있어요. 하나씩 해야 좀 크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네 개 중에서 좀 비교적 제 마음에 드는 그거 같은 경우 요거 같습니다. 그러면 요거랑 좀 비슷한데 조금 다를 만한 것들을 해보려면 여기 플러스 여기 마우스 가져다 대면 크리에이트 베리에이션이라는 게 나와요. 그렇게 요걸 클릭해 주시면 요거랑 비슷한 게 네 개 정도가 더 생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개가 생성되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그 중에서 저는 보통 이제 이렇게 좀 해놓은 다음에 이 중에서 조금 이렇게 소원을 조금만 더 대면은 좀 괜찮을 것 같다 이런 거를 좀 골라내는 편입니다. 그래서 좀 같이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다 만드셨는데 이렇게 좀 뭐랄까 서베이 하는 게 나와요. 그럼 요거는 그냥 스킵을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여기 X표를 누르시면 꺼져요. 약간 취향 조사 약간 이런 거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네 개 중에서 뭐 저는 좀 크게 보면 플러스 눌러보면 좀 크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럼 얘가 마음에 든다라고 하면 여기서 뭐 다른 것들은 다 괜찮은데 여기 뭔가 이게 뭐지? 약간 싶은 것들이 있어요. 아니면 다리가 이상하다던가 그런 것들만 따로 조금 수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 플러스를 누르신 다음에 여기 인페인트라는 게 있어요. 인페인트라는 걸 누르면 이 중에서 내가 봤을 때 뭔가 좀 어색하다 하는 부분들이 요거가 좀 어색한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색칠을 해주고 이렇게 그 다음에 던을 누른 다음에 이 제너레이트를 눌러주면 여기 보시면 이쪽으로 여기 제가 색칠한 부분만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제너레이트를 눌러주면 원래 제가 설정해서 썼던 프롬프트 상태에서 이 부분만 조금 수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프롬프트를 더 잘 반영해 줄 수 있겠죠. 제너레이트 눌러주면 이렇게 좀 반영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씩 디테일한 부분들을 수정해 줄 수 있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아예 그냥 새로운 것들을 좀 만들어 달라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많이 바뀌었네요. 지금 제가 요거를 이게 바뀌었네요.
바뀌다 보니까 조금 이상해졌는데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 모델이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시네마틱 뭘 놓고 여기서 이상했었던 부분들 인페인트에서 이 부분만 이렇게 색칠을 해주고 눌러준 다음에 제너레이터 눌러주면 이게 지금 이 모델을 제가 SDXL이어야 되는데 엑셀을 하고 이 필터를 꺼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필터를 안 꺼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좀 다르게 나오는. 다시 해볼게요. SDXL을 놓은 다음에 페인트를 누르고 이게 아니죠. 요거였죠. 여기서 1024 그대로 두고 인페인트에서 특정한 부분만 이렇게 칠해주면 요걸 하게 되면 이게 모델이 바뀌거든요. 너무나 바꿔주고 다시 해보면 제너레이터를 해보면 이렇게 생성이 될 겁니다. 인페인트를 하는 과정이 조금 불편하게 이렇게 바뀌었고요. 근데 대신에 조금 어떤 특정한 부분만 바꿀 수 있는 게 그 마스크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마스크라는 기능을 또 함께 좀 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부분에서 좀 달라진 부분들 수정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요거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거 필터를 끄고 인페인트를 하면 이 부분만 바뀌어야 되는데 엉뚱한 부분이 바뀌니까 요거 인페인트를 하지 말고 그냥 아예 마스크라는 걸 해보겠습니다. 여기 에디트라는 게 있는데 에디트라는 걸 누르면 원래 아까 우리가 만들어 놨었던 거 요거 상황에서 여기 좀 물고기들이 좀 약간 밋밋해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그래도 수중이니까 돌고래 한 마리 정도는 들어가는 게 뭐가 조금 효과적일 것 같으면 이 애드 마스크를 한 다음에 뭐 요런 특정한 부분에다가 이렇게 한 다음에 칠을 해주고 칠하는 것도 이렇게 사이즈를 조정해 줄 수가 있어요. 사이즈를 조정해 줄 수가 있는데 칠을 해준 다음에 여기 에디트 인스트럭션 여기에다가 뭐 넣고 싶은 거 뭐 돌핀이 되겠죠? 돌핀 같은 것들을 이렇게 넣어서 제너레이트를 해주면 여기에 돌고래가 한 마리 이제 생성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좀 추가적으로 좀 생성해주는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지금 여기 돌핀이 안 생겼네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캔슬하고 여기서 에디트 그리고 애드 마스크를 클릭한 다음에 이 부분을 좀 칠해주고 그다음에 돌핀 돌핀을 하고 제너레이트를 눌러주면 여기 아마 돌고래가 생길 겁니다. 돌고래가 안 생겼네요. 다시 해볼게요. 이거 좀 어설픈 돌핀이 나왔네요. 비트 다시 핑크 돌핀으로 메이커 핑크 돌핀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좀 돌핀 같진 않지만 약간 무언가가 생기긴 했습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제가 원하는 것들을 여기다가 좀 추가해 줄 수 있는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어설프게 됐는데 다시 저장해보고 간 다음에 그럼 이게 바뀌어 있거든요. 그럼 다시 좀 해보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에디트로 들어가신 다음에 애드 마스크를 하고 다시 좀 칠해주고 레드 피쉬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그냥 차라리 그리고서 제너레이트를 눌러주면 여기 이렇게 빨간 물고기 같은 게 좀 어설프게 생기긴 했는데 이렇게 물고기 같은 것들이 생성되게끔 할 수가 있고 이게 아니라면 차라리 이거 말고 차라리 이런 곳에 칠을 해준 다음에 레드 플라워 이렇게 넣어주시면 여기에 빨간색 꽃들이 생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원하는 포인트들에 약간 원하는 것들을 좀 넣어볼 수가 있고 이렇게
좀 꽃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요거로 좀 변형된 걸 원하시면 세이브 체인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것들을 조금씩 바꿔가서 좀 원하는 그런 작품 세계들을 만드시는 과정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까지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플러스 이렇게 누르신 다음에 여기 크리에이트 베리에이션을 누르시면 요거랑 비슷하게 유사하게 생긴 거를 4개를 생성을 해줄 것이고 그리고 또 특별히 지금 원하는 그 특정한 부분을 수정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플러스를 누르시고 여기 에디트로 가셔서 애드 마스크라는 걸 누르신 다음에 이게 특정한 영역에다가 이렇게 칠해가지고 요 칠하고 싶은 좀 변형시키고 싶은 그런 포인트에 이제 레드 플라워 이런 것들을 입력을 해주시면 원하는 것들을 좀 만들어낼 수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AI가 준 그 이미지 말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본인이 원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면서 이렇게 생성을 해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이브 체인지 해서 하시면 이렇게 바뀌게 될 거고 요거가 지금 아마 뭐 1024 곱하기 1024나 512 곱하기 512가 될 텐데 요걸 그냥 쓰시면 좀 해상도가 떨어지니까 플러스를 누르시면 이 업스케일링 바이 4x라는 게 있어요. 4배로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뭐 인물 사진 같은 것도 하실 거다 그러면 이 페이스 리스토레이션 하면은 얼굴도 좀 보정이 되고요. 이런 식을 이용하시면 아마 조금 더 좋은 결과를 이용하셔서 만드실 수 있게 될 겁니다. 네, 이렇게 좀 간단하게 하지만 좀 다양한 기능들 여기 다운로드 하시면 다운로드가 될 거고요. 이렇게 좀 만들어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이 있고 사실 이거 말고도 이제 이 필터 외에 캔버스로 가서 캔버스에서 이 아웃페인팅 하는 기능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까지 하기에는 오늘 좀 시간이 모자라니까 오늘은 좀 이제 간단하게 작품을 만들 때 필요한 것들 필터를 적용하고 처음에 이제 모델을 SDXL로 설정한 다음에 필터를 설정해주고 그리고 프롬프트를 제가 다시 한번 카톡방에 남겨놔 볼게요. 표현 방식을 정하고 그다음 메인 주제를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설명을 넣고 제가 이거 파워포인트 같이 보내드릴게요. 그 다음에 주변을 넣고 그 다음에 조명을 넣은 다음에 어떤 색감을 넣을 것인지 색감들을 좀 넣어주고 그리고 좀 뷰가 중요해요. 관점들 어떤 관점들을 넣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넣고 그리고 비법 단어들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면 결과가 훨씬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네거티브에는 이런 것들을 넣어주면 아마 결과가 더 좋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굉장히 좀 빨리 쉽게 써보실 수 있게끔 제가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 프롬프트 같은 경우는 이 표현 방식 정하고 메인 주제 고르고 부연 설명한 다음에 주변과 조명과 색감을 골라주고 그다음에 관점을 넣으신 다음에 이 비법 단어들을 통째로 넣고 네거티브도 통째로 넣으시면 나름대로 결과가 괜찮게 나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냥 쓰지 마시고 여기 보시면 액션에 에디트라는 게 있으니까 원하시는 포인트들을 이제 애드 마스크에서 가져가셔서 수정하시거나 아니면 특정한 영역들만 뭐 지워주시거나 하셔가지고 새로 만드셔서 본인만의 좀 이렇게 노력들이 들어가게끔 작품을 만들어 주시는 게 아마 조금 그 장기적으로 작품 활동하시기에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다운로드 받으시려면 액션에서 이렇게 업스케일 바이 4x 하시면 4배로 커지니까 이렇게 4배로 커진 해상도를 가지고 가셔서 다운받으시는 게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보시면 이 작품 올리실 게시판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게시판에 제가 지금 게시판 보여드릴게요. 작품 올리실 게시판이 카톡방에다 남겨드렸는데 여기 가시면 지금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수갤러리님의 AI 아트 NFT라는 게 있고 여기 피처드 여기 보시면 여기 그 10월에 언커먼 갤러리 오프라인 전시 기회가 주어지는 8월의 주제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AI의 탐색, 미디어 세계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요 밑에 보시면 여기 댓글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미연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멋진 작품들 올려주셨고, 그리고 여기 노준아 그리정님 같은 경우도 멋진 작품들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이런 작품들 올려주시고, 여기 올리실 때는 어떤 내용들을 썼는지, 그리고 장점을 작업할 때 중점을 두는 부분이 뭐가 있고, 그다음에 인스타 계정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같이 올려서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다 올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카톡방에서 공지를 올려드릴 테니까 다 하시고서 다 했다고 그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이메일 주소 알려주시면 제가 이 플레이그라운드 관련된 전자책도 함께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조금 1시간 안에 여러 가지 다양한 툴을 좀 쓰는 방법들, 그리고 프롬프트 짜는 것들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이 플레이그라운드에는 요거 말고도 사실 다양한 기능들이 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시간 관계상 다 하지는 못했지만 뭐 이렇게 좀 기본적인 것만이라도 우선 좀 써보시면 또 네. 작품 만드실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말 1시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갔는데요. 정말 열띤 강의해주신 우리 따릉 작가님을 위해서 박수 보내드리면서 또 채팅창에 감사의 메시지도 많이 여러분들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고요. 따릉 작가님, 다음 시간에는 어떤 거가 준비되어 있죠? 다음 주 이 시간에. 아예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이 플레이그라운드는 하루에 한 1000장 정도 만들 수가 있는데, 네, 레오나르도 AI라고 해서 네, 하루에 150장밖에 못 만들지만 그 150장이지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퀄리티가 더 좋고 또 다양한 기능을 써볼 수 있는 툴이 있어요. 이것도 무료거든요. 그래서 이 네, 무료 툴을 한번 좀 다룰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면 좋을 것 음,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이 시간에는요, 레오나르도 AI, 여러분들이 배워보실 수 있는 또 믿고 보는 다른 작가님의 강의니까 그때 또 기대를 많이 해주시고요. 또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이야기 나눴던 8월의 주제가 AI 탐색, 미지의 세계 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작품 올리시는 게시판에 한 번씩 올려보시고요. 어, 나중에 이제 전시가 될 수 있는 기회까지도 있을 수 있으니까 또 미래의 일은 아무도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래, 내가 이거 하다가 정말 또 새로운 취미를 더 찾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열린 마음으로 아트 주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여하시면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 또 기대를 많이 해주시고요. 지금 뭐 플레이그라운드 입문했다. 너무 멋진 진행 감사합니다. 브리지 공생이 님이 또 이렇게 피드백 주셨고요. 다들 좋은 피드백으로 많이 해 주셨네요. 다른 작가님에게 감사 인사 드리고요. 오늘 청취해 주신 모든 에코 멤버님들에게 감사 인사 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평안한 밤 되십시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 게시판에 올리시고 카톡방에 네. 남겨주시면 제가 주말 지나서 월요일 날 그 전자책도 보내드릴 테니까 꼭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전자책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받으셔야 되니까 꼭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